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 남자 쇼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또 앉아 계세요. 저 원래 근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장이 오늘 두 종목 모두 좀 마이너스권에 코스피는 지금 그래도 약보합 정도고요. 코스닥이 좀 내려가고 있고요. 약간 또 물리신 분도 계시니까 뭐라 그럴 순 없지만은요. 네. 표정이 약간 그래도 표정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짜증날 뿐입니다. 짜증이 나요? 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욕먹지만 약간 기분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기분 딱 한 종목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뭐가 좋은 일 있었나요? 아모 주식 있죠? 아모 주식. 예, 예. 훅 좀 조정받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으네요. 아모 주식. 네.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떨어진 것 네네. 같고 기분 좀 욕먹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가 이제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잘 나가는 주식들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여야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죠. 네. 아이돌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역시 아이돌의 인기는, 영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고평가 주식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주들에 대한 조정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은 지금 핵심 이슈, 체크 시간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 테슬라를 비롯한 페이스북이라든가 넷플릭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로 촉발된 바이오테크 주식들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시장에서도 네. 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이버도 조정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동안의 상승세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쪽의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그런 섹터에는 아마 좀 그 카지노 쪽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네, 시장 상황 저도 잠깐 더 얘기한 거를 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해드리면요. 외국인이 오늘 조금 다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80억인가요? 160억, 180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규모로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흐름을 어제도 우리 잠시 바이오 주식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 흐름을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주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 출발부터 좀 우리가 팩트 관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논란은 오바마 케어부터 많이 나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되면 뭐 헬스케어 관련주다, 무슨 바이오 주식이 된다, 안 된다 많이 있지만은 일부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걔네들 배만 빌려주는 거냐?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약값이 되게 싼 나라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미국은 정말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이 커버리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일부 약값인, 일부 비판적인 사람은 특정한 암 관련 뭐겠지만은요. 약 하나에 $1,000 넘는 거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길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거기 딱 걸려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약 뭔지 기억하세요? C형 간염 C형 간염 치료제인데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 3주 동안 복용하는데 약 한 $9,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비싼 가격이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매출이 12조가 넘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제약회사로서 매출액이 12조로 넘고 물론 영업이익률도 또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오바마 케어와 관련돼서 지금 이 그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의회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게 도대체 이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소명을 하라라는 이제 그런 그 소명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로 인해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는데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만 그런 게 아니고 테슬라도 악재가 있었죠. 뉴저지로부터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애플이 또 그 선택
그러니까 애플 TV에서의 지금 그 TV 그 서비스에 대한 쪽을 컴캐스트화 하겠다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고요. 또 지금 보면은 각 종목들이 이미 악재에 대한 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러진다라는 쪽보다는 뭐 핑계 김에 넘어진 김에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라고 맞습니다. 단기차익이네. 맞습니다. 네. 대세 공대생 예. 이승원님이 제 말씀 훅 뺏어갔는데요. 네네. 제가 하려던 얘기를 더 정확히 해주셨어요. 제가 명확하게 숫자 몇 가지만 더 확인해드리면 네.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 얘기 나왔는데요. C형 감염제 때문에 촉발됐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 값을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m쩍 놀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면, 그럼 좋다 이거죠. 그러면 길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고평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요, 지금 PR로 보면요, 지금 현재 작년 실적을 보면 한 33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33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33배 정도 나오는데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요, 20배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네. 20배, 21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미국의 바이오 주식 전체의 PR은 24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S&P 500으로 보면 19배에서 20배 정도 나오거든요. 고평가가, 야,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높은데, 다른 주식한테 명을 미친 거죠. 네. 길드 사이언스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50배, 100배짜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이런데 엄청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야, 길드 사이언스 이거 형님이 나가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당구 치세요? 네, 아니, 저는 안 칩니다. 당구 치면 쿠션이 넘어가잖아요. 네. 쿠션이 맞은 게 바로 이 모멘텀 주식에 따로 맞은 거죠. 한번 화면을 한번 네. 사실은 그 토크배터 시간 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밑에 하단부에 보는 게 길리어드 사이언스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미 그 전부터 하락 추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어드가 망가지니까 밑에 이제 바이오젠이라든가 셀젠 이런 기업들까지 같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빠지고 있었죠.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8% 빠지다가 마이너스 3.8%로 끝났다라는 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어제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 테슬라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의미, 요게 이제 꼬리를 달았다는 것도 또 그러니까 여기 화면 좀 놔두세요. 그래서 네. 숫자를 써주세요. 지금 제일 왼쪽에 위에 나온 게 뭐야?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이죠. 4.67%가 라고. 숫자를 간단하게 써주세요. 53이라고 써주세요. 53.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외워두셔야 돼요. 예.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 53배. 예. 53배 걸립니다.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12개월 포워딩으로요. 테슬라 거기 옆에 있었죠? 네. 맞아요? 테슬라 맞아요? 테슬라입니다. 깔끔하게 128배 적어주세요. 예, 128배. 예. 넷플릭스 105배 적어주세요. 105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PR입니다, PR이요. PR이거든요. 네. 엄청 비싸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단 말이죠. 이게 시장의 패턴이다. 왜냐면, 우리 내일 또 나오실 분 있잖아요. 네. 내일 나오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고포 시대보다는 저포 쪽으로 지금 잠깐 가야 되겠다. 네. 그거가 지금 미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정도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105배란 말이 아까 페이스북 53배가 비싸냐? 작년엔 100배가 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테슬라 작년에는 PR 계산 불가 적자였어요. 불가였고 몇백 배였죠. 넷플릭스요? 300배였어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이라. 그러니까 전 늘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의 패션이 단계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아프리카가 오늘 좀 빠지고요. 네이버가 빠지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런 생각 갖고 있죠. 페이스북 때문에 네이버가 빠진다? 핑계다. 특히 더 웃긴 핑계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넷플릭스 때문에 빠진다? 지나가던 개도 웃는 거예요. 특히 넷플릭스 대주주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요. 듣보잡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핑계일 뿐이다. 그래서 다만 시장의 트렌드는 정확히 알고자 아는 게 중요하다 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시장 특징적으로 보는 시간에 오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먼저 시장 상황을 좀 체크했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시장은 미국과 전혀 다른 판을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고포 주식들 많이 내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포는 어떤 걸로 보겠어요? 딱 어떤 테마를 보세요? 어떤 테마 종목? 자체가 뭐 지금 고포로 보시는 건 바이오죠. 바이오 보고 있어요? 바이오죠. 저는 사물로 보고 있거든.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어느 정도 다 살아있어요. 제가 보는 네, 사물 맞습니다. 인터넷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냐면 상대적으로요. 대한민국 시장은 견조하다는 거를 전 어제부터 느끼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도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미국 시장이 꺼졌지만은요. 그 화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EM이나 EW 이런 거 한국물 ETF요. 예. MSCI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는 이틀 연속 살아 있습니다, 지금요. 한국도 살아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너무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은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은 제 눈으로 봤을 땐, 제 시각으로 봤을 땐 디커플링입니다. 지금 이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 디커플링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지금 미국은 고평가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조정에 대한 심리겠죠. 그래서 물론 다시 내일 올라가면 그런 애들은 다 집에 갑니다. 또 목소리 세지만 지금 어제와 지난 주말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정확한 해석은 고포에 대한 논란, 고포에 대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앞서 있고요. 그것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금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강한 걸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특징주 좀 마저 좀 봐주시죠. 일단 뭐 시장이 올라가는 것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 상당히 시장이 좀 코미디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에서 2분기에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올랐다가 중국의 지금 어제 발표된 중국 PMI 지수가 좋지 않아서 내려갔다라는 거는 참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은 철강 화학주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증권주가 좀 올라가는 게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배당에 대한 쪽에 대한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 3월 결산 법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건설주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주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건설주가 올라가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 똑같다. 한 항아리라고 보고 있어요. 한 항아리입니다. 다 똑같다. 네네. 뭐냐면 두 번째는 화학주다, 철강주다, 네네. 조선주다, 네. 건설주다. 네. 증권주 말할 것도 없죠. 건설주 왜 올라가겠어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많이 올라봤자 이거 바닥에서 위에서 보면 한도 없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시장은 대한민국 주식은 딱 세 부류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들,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저퍼인 주식들이 살아있는 것. 대표적인 우리 이 친구가 누구야 지금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맨날 얘기했던 자동차 부품 지금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대표주는 지금 한일이화 아니에요 지금요? 예 한일이화죠. 한일이화 한번 봐주세요. 예 한일이화 특징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봐 딱 지금 대표주자입니다 지금 한일이화가요. 그러니까 한일화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한일화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이게 상대적으로 크진 않은 주식이잖아요. 네. 납폭과대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 써주세요. 숫자 한번 써주세요. 어따가 제가 부르는 거. 써줄 수 있어요? 여기 써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5,800입니다. 5,800. 네네. 예? 이게 딱 시장이에요. 지금 이런 게. 이런 것도 있고, 성화 혜택 갖다 붙이는 애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장 흐름이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잘한 주식들은 전문가들이랑 상의하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큰 그림은 딱 잡아드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 갖고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대북 관련주는 오늘 어때요? 대북 관련주 여전히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 흐름에 대한 쪽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북 관련주들이 견조한 모습. 그러나 이제 시장을 주도할 만한 크음의 그런 확산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3월 인터넷이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좀 상승에 대한 쪽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시장의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며칠 조정받았던 이제 엔터 관련주 있잖아요. 키스트, 네. 김전이 다시 살아나고요. 이런 주식들이 오늘 올라가는 것도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약간의 디커플링의 징후가 이틀 연속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의 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종목 대신에 업종을 한번 과감히 한번 가보죠. 업종이요? 왜냐면, 지금, 종목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낙폭과대 이유 아니냐,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는지, 물론 오늘 레포트의 핵심은 된다는 건데요. 그거에 각자의 생각을 덧붙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화학 업종부터 해보죠. 원래 업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예.
업종을 그 보고서를 받아놨는데 업종을 안 하고 이제 종목으로 가지고. 그 마찬가지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한투 보고서인데요. 어디요? 한국투자증권. 네. 지금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화학정유에 대한 쪽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쪽을 좀 기대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지금 그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EG의 정기 보수 물량이 신규 증설 물량의 5.8배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정기 보수 물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수 물량 자체가 훨씬 더 정기 보수에 들어가는 그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나오는 물량보다 많아서 MEG 가격이 이제부터 반등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EG 가격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거의 그 BEP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쪽은 나타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공당 자동으로 이제 셧다운되는 쪽들이 나타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쪽은 상당히 없을 것 같고 1분기에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은 예상보다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나 2분기부터는 다들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좀 지겨운 얘기네. 네, 이건 작년, 재작년인가 뭐 하여튼 몇 년 된 것 같은 얘기예요. 그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논리에 대한 쪽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 보고서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화학 업종 전반적인 얘기에 대한 쪽을 쓴 보고서고요. 네. 보고서를 하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에 대한 쪽을 쓴 보고서거든요. 이 롯데케미칼을 한번 볼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중 바닥을 찾아갈 것이다. 네. 라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 실적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재밌는 거는 매출에 대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냐인데, 지금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이미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370억, 그러니까 지금 3,7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4,800억이 나왔고요. 올해 한 5,800억인데 개선은 되는데, 개선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전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분명히 경기는 회복이 되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짜증날 정도로 느리다는 얘기죠. 맞아. 그렇게 계속 했잖아. 네, 그것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롯데케미칼의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데 2015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1조 원으로 훅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네.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이 지금 6조 6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비싸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년도 실적을 데려다 보게 되면 싸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지금 정도면은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는 반등도 나타날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평가 종목들이 이제 빠져나온 돈들, 차익 실현한 돈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 타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 친구들 얘기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대세, 공대생, 네. 아짜는 빼고 오늘은 네. 대세, 공대생 이승원님의 의견 어때요? 화학주. 그게 궁금하죠. 화학주에 대한 쪽은 가장 이제 복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셰일가스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 돌아가는 러시아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셰일에 대한 패권을 이제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네. 쪽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셰일가스 쪽, 특히 이제 크림반도 쪽에 있던 이 셰일 유전에 대한 쪽에 대한 개발권을 갖다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유럽계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네.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쪽으로 작업을 들어간 건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이라크에 대한 남부 유전 개발권을 러시아가 중국이 치고 들어가니까 미국이 바로 러시아를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과 이제 아주 동일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셰일 쪽에 대한 패권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셰일 쪽이 앞으로 차세대의 어떤 그 에너지원으로서 가격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원유 가격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과거처럼 뭐 2008년도 전에 가격에 대한 산업재 섹터에 대한 흐름을 좀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물론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익에 대한 프라이스가 과거와 같이 높게 나타나기보다는 캡이 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철강 업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역시 한국투자에서 주가 나온 것인데요. 철강 업종 화면 잡아요. 철강 업종에 대한 결론은 한국투자증권은 비중 확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비중 확대.
비중확대 의견이 나오는 거에 간단하게 두 가지가 이해하시면요. 답은 딱 나옵니다. 두 가지. 여기 제목만 보면 다 나오죠. 이제 내용 뭐 2페이지짜리니까 다 줄치면서 읽어봤는데요.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재고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재고가 이제 요번에 춘절 있잖아요. 춘절 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몇십 프로 늘어났는데 생산은요.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단가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철강석 가격이 안정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쭉 내려보면 이제 원가가 좀 싸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투입하는 원가가.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구조조정 사례 나와서 좋다는 거고, 그래서 비중 확대인데, 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제 머리로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요인 때문에 현대차량이요. 현대차량, 현대중업이, 야, 너희들 원가 떨어졌으니까 제품까지 납품가 인하 나온 게 벌써 2주일 전이잖아요. 네네. 똑같은 요인 때문에 이제는 또 좋아진다는 거야, 또. 그쵸. 무슨 얘기잖아. 그런 얘기인가. 그 얘기잖아.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좀 비중 확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비중 확대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것도 역시 화학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좋아지는 거는 중국에서 뭐 경기 부양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부양 플러스에서 과거에는 이런 그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서 유지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비 같은 기업들에 대한 쪽을 유지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파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업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죽어난다라는 것,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의 대표적인 조선소 하나가 죽어나가니까 조선주들이 대거 반등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둘씩 그 중국에서 한계 기업에 대한 정리를 들어가게 된다라면 뭐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쪽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제 정리한다는 게 이제 조그만 조선소고요. 네. 고로 사업으로 하는 얘네들은 약간 얘기가 좀 다른 거거든요. 네네. 물을 줄이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약간 뭐 다른 얘기인데 어찌됐건 저는 많이 떨어진 건 좋다 이거예요. 많이 떨어진 건 좋아서 비중 확대, 단기적인 비중 확대도 좋지만 이게 정말 업황이 돌아서는 거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한 50% 동의한다? 레포트에? 그 정도 일단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가 말이 맞겠죠. 그렇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똑같습니다. 요즘 보면 현다이 스코어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아구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현다이 스코어 오른 이유? 어찌 보면 약간은 저는 현다이 스코어 하반기에 올라갈 거라고 봤지만은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약간은 제 생각에도 좀 무리한 시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요인 아닙니까? 갖다 붙이는 이유는 나는 고로산업 여름 강판 손 띄었어 새끼야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딱 없어 임마.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딱 그거 아니에요. 성장성. 그렇죠. 신성장 동료. 신성장 동료. 그림도 안 그렸는데. 말만 했을 뿐이에요.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앞으로 이제 경량화 소재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좀 약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철강이 좋아지면 현대제철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현대제철이 제대로 가기에는 조금 약간 뒷골이 땡긴다. 그 정도 의견을 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특징주 대차 거래 같은 거 좀 요즘 흔히 괜찮던데 그 얘기 좀 봐주세요. 예, 최근에 이제 대차 물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어제도 200만 주 정도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지금 LED 업종 반도체, 서울 반도체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루멘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낙폭을 보여주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루멘스 같은 경우는 약 143만 주에 지금 대차 상환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종목에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원익 IPS가 174만 주에 대차 거래가 좀 체결이 된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베스트 전문가 코너는 직전 달 3개월 누적으로 베스트 충을 올리신 분인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주동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또 뜸을 들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멋지게 뜸을 들이셔가지고. 빵빠레를 올려야 되는데 말이야. 네, 빵빠레까지. 빵빠레가 준비가 안 되고 있어,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갖고는 아직 안 된다고. 3개월 정도는 돼야 이제 빵빠레를 올려주시든지 말든지. 풍악을 올릴까요? 돼지도 잡고. 3개월 베스트 해드리면 뭘 해주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풍악을 올려주시. 풍악을 올리고 그때 돼지 한 마리 잡는 걸로 가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는 거로? 고양이 이렇게 프랭카드에 좀 해붙여놓고? 그러니까 한 달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바로 워낙 자주 나오셨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얘기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안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감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저는 이겁니다. 지금 네. 저 자신도 상당히 헷갈리고 지금 미국에서 말이에요. 네네. 고포 주식들이 꺾였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별로 안 꺾인 것 같아요. 고포 주식. 네네네. 고포 주식보다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빠진 건 있지만 그렇죠. 예.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은 계속 가고요. 바이오 주식도 살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미국이랑 네. 가장 궁금한 건 단도직 여쭤보면 네. 미국이랑 거의 1년만 동안 네. 못 쫓아갔잖아요. 네네. 지금은 또 디커플링이 돼갖고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 시장은 제가 봤을 땐 견조하거든요. 네네네. 코스닥 일부 빼놓거든요. 예.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큰 그림부터 좀 그려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 놀자주라고 공통 적어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놀자주, 약간 좀 한량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 참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네. 그 주식들이 오늘 무너지는 폭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무너진다고 해봐야 3, 4% 정도, 오늘 GKL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낙폭이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그동안 올라갔던 주식들 중에서도 역시 이제 놀자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서도 그동안 급등했던 게 오늘 하락하면서. 어떤 주식이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란 뭐가 있어요? 저도 예. 관심은 없는데 네. 주도주로서 그래도 코스닥 개별에서 주도주로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야지 그걸 네. 보고 이제 다른 애들이 쫓아가는 부분인데 썬데이 토지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네네. 버티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루멘스나 서울반도체도 그동안 견조하게 추세를 보여줬던 애들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놀자주 관련해갖고 GKL 파라다이스 뿐만이 아니라 CJ, CGV라든지 거기 이제 게임주들도 낙폭이 좀 커지면서 그동안 정별로 좀 치고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 것 같고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의 하락 부분이 좀 나스닥 하락 부분도 영향을 좀 끼쳤겠죠. 꼭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가고 내려갈 때 그렇게 이렇게 애들이 또 따라다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 쪽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관련해 갖고 좀 거품 논쟁이 있었었는데 좀 하락하는 부분. 우리나라도 약간 따라가는 느낌. 차바이오 같은 경우 따라가고 네. 제약주들도 따라가는데 그런 와중에서 중국 관련주 대표적으로 화학, 철강, 조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왔던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그 의무한도 비율 폐지하면서 건설까지 공교롭게도 걔네들이 다 낙폭과대입니다. 그렇죠. 화학, 조선, 철강 거기에 이제 일부 낙폭과대했던 IT까지 거기에 건설까지 껴붙이면서 지금 전형적으로 그동안 올라갔던 정별 상승 종목, 놀자주를 대표하는 종목과 그동안에 하락했던 낙폭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 부분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정별 추세를 사자라고 외쳤던 저 자신도 오늘 그들을 팔아서 낙폭과대를 조금 요만큼이라도 한번 사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약간의 심적인 동요가 있을 정도로 확실히 갈리는 시장인 부분이고요. 그걸 제가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정별 추세라는 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치면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 2, 3일 조정 받으면 결국 또 저가면서 들어서 올라갈 텐데 완전히 the end 거기서부터 계속 하한가 박히고 끝났어 이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늘서부터 올라가서 계속 상한가 치고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오늘 시장만 극에 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 자체로서 올라가는 애는 끝났고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시작이야. 라는 아예 그냥 이게 못에 박힌 결론은 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내일 당장 반등했던 애들 또 빠져버리고 반대로 조정받았던 종목들 다시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런 거니까. 오늘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긴 건 사실이고 반대로 그동안 진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이 7조 원이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대우조선이 6조 초반입니다. 6조 1천억. 삼성중공업이
그만큼 못 갔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으로 7조 2천억이고 대우조선이 6조 1천억이면 과거 이렇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격차가 좁혀졌던 적이 과연 있었느냐? 그건 삼성을 사고 대주 칠까요? 대주까지는 롱숏 잘못하면 네, 그 지금 양방, 롱숏이 아주 극성인데 그놈의 롱숏 잘못하다가 양방으로 터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 법으로 금지시킬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런 짓 하는 새끼. 그러니까 이 파생도 그래서 개인들이 국회로 못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이제 방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의견을 바꿔야겠네. 그냥 여기 계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거. 롱숏을 적극 권장하는 걸로 바꾸네. 어? 역시 대주도 키움 대주. 네, 파생이라는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올라갈 때도 먹지만 내려갈 때도 먹는다라는 약간의 그 혹한 부분인데 그게 좋게 보면 그런 건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도 저 터지고 내려가도 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자기 기준을 삼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이 그 우리 주동윤 소장님이 그 소장님이 대표님이 뭐예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 워낙 풍채가 있으니까 어디 뭔가 회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네네. 집 나간 외국인들 네네. 언제 오는 겁니까? 이 집 나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가출돼서 미아 집을 잊어버렸어, 친구들이. 그러니까. 집을 잊어버렸어. 그럼 우리 이승원 대표께서 돌아다니면서 집 나간 외국인들을 다 하나씩 영어가 안 돼갖고 되는데도 네. 안 돼. 안 되나?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거 뭐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 그나마 선진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선진국 네. 내에서도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미국 내에서는 그나마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보면 독일 같은 경우가 제조업 지표도 꺾였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못 가는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잘못하면 선진국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자체가 각각 다르고 그나마 독일이 선방하는 흐름인데 그 자리에서도 독일이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또 미국과 독일이 또 갈라지고 독일, 영국이 또 갈라지는 선진국 내 디커플링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면 돌다 자 이머신 요만큼 들어오지 않을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그거? 21주째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빠져나가는 거고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해안을 달라는 건데 상황은 다 알았어요 이제.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론 말씀은 다 알았거든 지금. 네네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에 정별로 갖고 있는 주식들을 많이 네. 8, 90%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저것들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면 우리 여기 계신 1,600분 정도가 다 아는 주식 하나 불러드릴게요. LG학 저거 어떻게 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진정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LG학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자극적인 멘트를 하시네.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네. 우리 아니, 시청자분 한 사람 훅 보내려고 지금 그러니까. 공개 방송으로 그러니까 공개 방송으로 내 잘못인가요? 네, 아니야, 왜 주동인 전문가님, 몰전하신 주동인 전문가님 잘해갖고 나왔는데 왜 훅 보내려고 사라바라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LG학 같은 주식을 계속. 사도 되냐? 사도 되냐? 이런 거죠. 네. 왜냐면 그게 한 번에 우리가 그렇잖아. 점점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다 팔고 이렇게 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그쵸, 아니라. 제가 LG학을 잘 이렇게 보시던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맞습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봤거든요. 롯데케미칼.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까지 저는 얘기가 그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대변하고 싶습니다. LG화학도 물론 밸류션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탑픽으로 누구도 각 증권사에서 화학이면 LG화학을 꼽지 않습니까? 뭐 대형 용량 저장 장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메리트 있고 화학 업종에서 뭐 업황만 돌아서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주식은 LG화학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전 차라리 LG화학 대신 효성을 사라. 차라리 그렇게 대안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때 LG화학은 맘 놓고 베팅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베팅하셔도 됩니다. 전전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전 애널리스트님이 효성을 얘기하셨어요? 효성을, 그냥 바람풍에도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전전 이게? 애널리스트가 두산인프로커 같은 거, 금호산업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한진중공업 같은 게 더 좋다. 그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방송 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사라는 거 아닙니까? 효성이 화학 업종 내에서 부채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는 얘기예요. 턴어라운드 할 때 가장 빨리 그쵸, 돌아가려는 뭐 얘기예요. 잠시만요. 저는 뭐 이 그런 친구가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쪽으로 봤을 때 돌아섰을 때 가장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지금 저는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1등주를 끌고 갈 만한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밑에 있는 2위, 3위권 종목들을 사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를 끌어당길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 나간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오냐?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 안 돌아오는 관점에서 끌고 가려다 보니까 없는 집구석에 끌고 가려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종목이 극히 제한적인 아주 시가총액 작은 애들만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업종 대표주에 대한 메리트는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시장 자체 성격을 보면 작은 놈밖에 갈 수 있는 종목이 없다는 거죠. 바람풍에다 아까 뭐라 했죠? 바람풍 해도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죠. 다시. 바람풍. 바람풍은 뭐야? 혀가 짧은 뭐야? 허당 선생님, 훈장님이 바람풍 이래도 너는 바람풍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 있죠, 그럼. 야, 대박이네. 어떤 분이 알아듣고 쓰셨어요, 이 얘기를. 난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40년을 살면서 처음 들었네, 그 얘기를. 야, 근데 제가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거기다가 이성원 대표가 딱 얘기해 주니까 알아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수급에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급에서 단가 훅 끌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빠져있다라는 저평가되는 인식은 공유하지만은 아직 이거를 적극 많이 모자라다. 체크할 게 좀 많이 남아있다. 그 정도. 예, 맞습니다. 제가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잘 해주셨습니다. 그 시장의 위치도 뭐 코스닥의 위치 같은 경우 쫙 그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좀 힘 있는 흐름에서 오늘 좀 무너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종합주가지수 위치는 쫙 타고 가기보다는 반등 좋다 미끄러지고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두더지 잡기처럼 뭐 머리를 치는 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매가리가 없다. 사실은 제가 자수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저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왜 또 갑자기 또? 전문가님 말씀 듣고요. 왜요? 저는 속으로 전문가님이 네네.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요. 네네. 그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희망을 주실 줄 알았어요. 희망.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했으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희망 고문. 막 지지고 볶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희망 고문. 어우, 잘생겼습니다. 제가 40년 살면서 오늘 한국말 많이 배운다.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누차 실제로 뭐 키어드림에서 방송을 하지만 전 욕을 얻어먹더라도 주력 종목이라도 손절을 치거든요. 근데 손절 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욕하고 뭐 좋다고 그래놓고 왜 손절 치느냐. 저는 그걸 갖고 마이너스에서 물려갖고 뭐 마이너스 5% 10%에서 손절 칠 거를 마이너스 20% 30% 간 다음에 이 주식 좋으니까 갖고 계십시오.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욕 먹더라도 되는 놈이면 버티지만 안 되는 놈이면 아예 욕 먹더라도 전 손절 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빠진 거 갖고 희망 고문 뭐 달콤한 말로 버티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 그 논점이 약간 어긋났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 제가 한 10% 정도 하락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관심주로 또 다코스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오늘 쓱 올라오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이제 좀 되려나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의견은 접는 거로. 뭔지 아세요? 네네. 제일모직이잖아요, 제일모직. 예. 제일모직가 6만 7, 8천 원에, 7만 원째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6만 원까지의 하락은 여유가 있고 PBR 갖고 얘기했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인다는데 이게 6만 3, 4천 원까지 떨어져서 2천 원까지 떨어져 아슬아슬했어, 제가 말한 거. 네. 쪽팔려갖고 이거 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솔직히 오늘, 말씀하셨는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그 노바 LED 인수하면서 아몰레드 시장 투자하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9만 원대 초반에 들어갔습니다. 주력 종목으로. 근데 9만 원이 무너지길래 그 초반에서 정말 말 그대로 주력 종목으로 비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손절을 쳤죠. 9만 원에서. 그렇죠. 욕 얻어먹어서 쳐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3개월 뭐예요? 3개월 내내 빠지던 6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빠지는 거 갖고 희망 고문 뭐 기다리면 언젠간 올라가니까 죽을 때까지 버티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많은 거 배웠고요. 특히 우리 주동훈 전문가님의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면서 제가 딱 감이 왔습니다만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 딱 아실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저 자식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누구나 주식한다는 분들 확신 가지면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 몇 명은 주식 사갖고 갖고 가면 되잖아요. 결국 그래봤자 같은 항아리에 내 거라고 내 주식 내가 갖고 가면 되잖아요. 지분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우리 보통 분들 지분으로 지분 투자하는 게 아닌 이상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정리했다가 언제라도 주식은 또 매력적인 게 언제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투자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언제 뭐 주식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샀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오늘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주동인 전문가님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돼서 2번 줄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토크 배틀은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 얘기 하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는데요. 대부분의 의견은 이성훈 대표 의견이 맞는 걸로.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앞서도 같은 얘기는 하지만 중국의 뭐 경기 부양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우리 시장, 어저께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이런 쪽이 같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화학, 철강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조선 반등도 중국 때문이라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보긴 좀 어렵다.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없고 올해는 좀 크게 보기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익에 대한 쪽에서 지금 올해 12개월 포드 EPS 기준으로 화학, 철강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전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자동차 업종 뭐 이런 쪽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은 좀 그쪽에 대한 신뢰성보다는 이 보고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보고서요? 미래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네네.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셔라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신성장 수출 품목이 무엇이냐라는 쪽인데 과거하고는 달라진 중국의 수입 패턴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과거하고는 이제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핵심 5대 품목의 수입이 동주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봐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 대한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지금 2011년도 이후로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일반 기계류라든가 아니면은 베이스 메탈, 그러니까 일반 그 제품들, 뭐 철강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도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이나 아니면은 보게 되면 이제 전자기기 쪽에 대한 수입은 오히려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수입 품목에 대한 쪽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중간재가 중국에 많이 팔리는 그런 형태에 대한 시장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에 대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자동차 쪽, 비이클 쪽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주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 의류 수입이라든가 동물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수입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 첫 번째 위에 그래프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네, 동물성 식품 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동물성 수입이라는 건 소고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의류 수입에 대한 쪽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한섬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홍콩에다가 매장을 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의약품 수입에 대한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운송 장비 중에는 항공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그 내용에 대한 쪽을 본다라면 과거에 그 금융위기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에 네. 대한 쪽과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대중국 관련주에 대한 쪽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다른 접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그래프가 너무 좋은데요. 이 내용들이 너무 좋은데 어저께 우리가 체크해서 우리가 딱TV.com에 거기에 링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또 깜빡하고 못 들어 그랬는데요. 네. 오늘 좀 찾아봤고요. 가능한지요? 네네. 좀 챙겨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좀 계속 좀 살려주세요. 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출장 갔다 온 얘기 좀 같이 좀 엮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거의 대부분 중국 많이 갔다 오셨을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중국을 가본 적이 처음입니다. 제대로 간 건요. 근데 저는 간 목적이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스타디하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 여행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1951년과 2014년이 같은 지역에서 공존하는 나라라는 기본적인 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세 공대생 이승원 님이 얘기해 주신 바로 그거죠. 시대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는 바꿔야 된다는데 저는 100%가 아니라 10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어떤 주식이 가느냐 당장 오늘 하루는 제가 모르죠. 알 수가 없지만은요.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큰 흐름 보면 지금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중국 관련주를 사야 되는데 일반적인 중국 관련주가 아니라 바로 앞에 숫자 4개가 붙는다. 뭐냐? 2014 중국 관련주를 사죠. 그게 저희 기본적인 뇌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거 하나가 지금 제가 한 2명의 요번에 어린애들의 패밀리를 만났어요. 네.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엄마 아빠가 너 요번에 공부 시험 잘 보면 못 사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네네. 뭐 시험 잘 보면 못 사준다. 여자애들 못 사준다. 뭐 용돈 준다는 얘기하는데요. 중학생짜리를 하나 만나고요. 초등학생짜리 여자애들의 부모를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게 하게 있었는데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공부 잘하면 한국 가서 성형수술 시켜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한테는 중학교 2학년짜리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별로 좀 잘 안 보는데 뭐 TV를 잘 안 보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왜 좋으냐에 대해서도 요즘 양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전 이제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진짜 이제 중국 사람이랑 이제 통해서 같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미국 드라마는 시나리오를 다 완성하고, 다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납품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완벽한 시나리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쪽대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인기는 쪽대본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그 얘기 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할 때는 관심법이 안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한테 직접 들어오고 중국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네. 인기 있는 작가들 있잖아요. 네. 물론 돌싱도 많지만은 네. 거기 여자들이 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중국 드라마는 대부분 남자들이 쓴다네요. 네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머니위크의 주제를 몰았었어요. 머니위크 주제. 2030 여성을 공략하라. 요번 거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네이버에 안 들어왔을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왔으면 봐주시고 찾아봐주세요. 네네. 네이버에서 제 이름 한번 쳐보세요. 요번 거는 제가 말씀드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요번에 쓴 거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요번에 쓴 거는요. 거기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습니다. 내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수요일 정도에 온라인에 올라오는데요. 제가 쓴 게 중국의 2030 여성을 잡아야 된다 썼어요. 그렇게 썼잖아요. 네네. 중국의 2030 여성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는 얘기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요. 거기는 화장품도 들어갈 거, 모두 들어가겠지만 큰 축이 하나는 중국의 2030 여성에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행 관련 주식 이런 쪽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딱 보면 오늘 호텔신라가 오늘 많이 빠지잖아요. 네. 3, 4% 빠진데 이거 지나가면 웃을 일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중국의 소비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게 왜 나오겠어요? 예전엔 소고기를 별로 안 먹는데 소고기도 먹는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의약품 이게 지금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전주현 이코노미스트 얘기에 의했던 우리들을 보면 민증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후족 찾아주니까 의료보험으로 돼갖고 의료의 혜택을 본다는 거. 그 자동차 수입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 가보신 분들 TV 보시면 자동차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만 1000대당 90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400대, 일본 600대, 미국이 800대. 가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보다 정확히 몇 배가 늘어나면요. 지금보다 자동차가 4배가 늘어납니다. 보유 대수가 4배. 그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면 돈이 많이 벌써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5년에 걸리든 10년에 걸리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동차가 빨리 가는 것이 1000명당 100대가 넘었을 때가 어느 나라 제일 빨리 갑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대중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언저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약간 질문도 했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 이거 훅 뺏기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래 영원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추세라는 얘기 했잖아요. 전주현 이코노미스트가 내일도 또 물어보겠지만 그게 바로 지금 하나의 추세다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일이아가 됐건, 뭐 성우가 됐건, 뭐 또 뭐야? SM? 뭐 이런 것도 네, 있죠. 뭐 SL 뭐 이런 많이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인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광해의 새로운 중국 관련주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중국 관련주가 딱 네이버 치고 뭐 딱 치면 예를 들어서 쭉 나오잖아요. 중국 관련주 쭉 나오잖아요. 뭐 석유학도 들어가고 철강도 소재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중국 관련주는 다르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앞에서도 지금 말씀 중에 자동차 쪽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관점에서 여전히 뭐 화장품 이런 쪽들 계속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그 인구 패턴 사이클이 비슷합니다. 한국의 이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 인구가 이제 감소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클에 대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의 고령화 사이클에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내 소비가 지속됐던 그 계층이 바로 20대, 30대 네? 여성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소비가 지속됐던 계층이 어디서? 2030 일본에서요. 아, 일본에서도? 네네. 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을 해서 지금 잃어버린 20년, 네,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는 일본에서조차도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소비가 지속됐던 그 세대 계층이 2030 여성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030 여성들이 지출하는 그런 업종들 이런 쪽은 장기적인 트렌드에 대한 쪽을 갖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GDP 성장이 둔화가 되건 뭘 하건 간에 상관없이 그쪽 업종에 대한 쪽들은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는 하이로 코너입니다. 두 남자 하이로 코너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우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중국에서 많이 회복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거 시아 주버니의 그 네. 기운을 좀 받아오셨나요? 시아 주버니가 누구야? 시진핑 형님. 아, 시진핑. 아,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네. 어떤 얘기요? 제가 운빨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에 제가 간 날이 4, 5년째 제일 맑았단 날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오시는 줄 알고 미리 이렇게 또 공장 가동도 중지시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전 몰랐는데 오바마의 와이프 있잖아요, 미셸. 네. 그래서 딸이랑 자기 엄마, 친정 엄마가 네. 4명이서 중국을 방문했어요. 네. 비공식 방문인데 그래도 이제 긴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공장 매출 쉬었다고. 아, 그런 얘기 진짜예요. 그래서 가능하죠, 중국이니까. 근데 좀 맑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금성에 네. 못 들어갔잖아요. 아. 두 퍼스트 레이디가 네. 글로벌 탑 2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직 계속 구경하신다 그래요. 못 들어갔는데 그 얘기가 나왔지? 시진핑 형님 얘기하다가. 그 얘기 갑자기 왜요? 기받아 오셨다가. 8대 6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네. 8승 6패까지 제가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도 과감하게 먼저 한번 잡아보세요. 과감하게 먼저. 네, 지금 기준 잡겠습니다. 1981.83이니까요. 1942 들어가죠? 저 오늘 로 보겠습니다. 로요? 네네. 오늘도 로 보겠습니다. 저는 과감히 그럼 또 하이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은 디커플링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디커플링.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 시장이 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달리 그 많이 떨어진 주식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어제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좀 세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총은 삼성이나 현대차보다 훨씬 약하죠. 네. 그렇지만 그것들이 조금만 가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더 밀리지만 않는다면 조금 더 올라갈 찬스는 있다. 그래서 업 한번 가보고. 저는 뭐 똑같습니다. 아직 외국 매수가 없다. 그래서 로 보겠습니다. 외국 음. 매수가 있다라면은 뭐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일단 뭐 못 먹어도 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외국의 매수가 없다라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을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두 남자 쇼에 또 뭐라고 또 쓰신 게 있는지 저는 아직 뭐 착하지 못하고. 은행원님이 어제 방송 네? 끝나고 올려주셨는데요. 생방송은 못 듣지만 네. 팟캐스트는 꼭 듣습니다. 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한데 화학주 물린 지 엄청 5개월째입니다. 모처럼 예. 반대하는데 앞으로 좋아질까요? 화학주 오늘 얘기 많이 해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테레카노 군님께서 철강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종목으로 같은 걸로 옮겨야 할까요? 중소형주 요즘에 좀 잘 맞는다고 그쪽으로 따라오시면 양빵으로 터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예. 한쪽으로 훅 가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갖고 좀 균형 잡힌 매매 좀 하시는 게 나을 거란, 특히 많이 물리신 분들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착한 대망님 계시네요. 네. OCI가 추천 고점에 물렸는데 계속 들고 있어야 할까요? OCI가 고점이요? OCI.
한 20만 원대 만약 사시면 이제 골치 아프실 텐데요. 네. 저는 OCI는 장기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OCI는 지금은 20만 원 정도라면 갖고 간다. 20만 원 정도면 보유. 보유고요. 예. 좀 반등하는 거 확인하면 저라면 사본다 정도. 딱한 종목도 한번 예. 딱한 종목은 어저께 나온 게 전부네요. 예. 지금 모바일 게임 매니아, 모바일 게임주와 기존 게임주 대결이 흥미롭다. 근데 뭐 오늘 게임주도 좀 비껴나가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성장, 지금 보게 되면 성장형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쪽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쇼코드 내건 내일까지 해서 같이 오늘 머니웨이크 나온 거 내일 좀 꼭 좀 보여드려야 돼요. 딱쇼가 4회가 업데이트 됐는데. 그것도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예. 이거 엄청 재밌는 건데 네. 내일 또 정보상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